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이랑 고급진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박사 TV에서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이랑 좀 이렇게 나누는 조금 뭔가 색다른 관점, 좀 고급진 얘기. 최근에 이제 또 나영석 PD님이 상반기에만 이제 뭐 보수로 이제 10억을 받았다 해서 또 뉴스가 쫙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브, 이제 BTS가 속해 있는 회사죠. 하이브에서 이제 피독 PD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수석 PD님인데 피독 PD님이라는 분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서 400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슈가 뜨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와 대단하다, 그다음에 뭐 부럽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근데 보편적인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 있을 텐데 우린 거기서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뭔가를 배워야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댓글도 모니터링하고 뉴스도 몇 개 봤는데 뭐 댓글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뭐 부럽다, 대단하다, 미쳤다 이런 게 뭐 80%예요 반응이. 그다음에 요즘에는 예전이랑 좀 달라요. 받을만 하지 이런 댓글도 많아요 진짜로. 예. 근데 거기에 또 보면 그런 댓글도 있어요. 이렇게 막 오너, 그러니까 기사도 그렇고 댓글도 그래요. 오너가 멋있다, 오너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반응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오너가 멋있다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너가 멋있는 게 아니라 오너는 그 사람들 좋으라고 선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윈윈이라 그러는 건데, 왜냐면은 나영석 PD님, 피독 PD님 결과를 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질 수, 둘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너는 그거를 선심 쓰듯이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좀 제가 재밌는 얘기, 중요한 얘기 한번 여러분들이랑 뭐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 나누기 힘든 거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분들은, 오너는 여러분, 그분들이 잘해주면은 일단은 급여는 자기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해서 자기도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건 뺄게요.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이거는 좀 뒤에 가서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오너는 여기서 그렇게 CJ나 뭐 예를 들어 뭐 하이브나 여기에 오너들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줘도 영업이익은 많이 남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해 뭐 영업이익이 이제 뭐랄까, 뭐 인건비 주고 뭐 쓸 거 쓰고 비용 지불하고 뭐 살 거 사고 해서 남은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이제 나여서 회사에 쌓이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여서 쌓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원하면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너는 어떤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죠? 주식 가치가 오르면은 주식 가치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내가 회사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그거의 최대 수혜자는 오너입니다, 오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선심 썼다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도,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게 오늘 좀 재밌어요. 최근에 제가 진짜 애정하는 우리 킹홍, 더비의 홍석기 이사님이랑 만나서 더비가 여러분 드디어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쯤에 할 건데 저도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한 분 뽑는데 이제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홍석기 이사님이, 대표님이 이제 그걸 기술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할 건데, 우리도 이제 따져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초봉이라고 하기에는 의미도 없는 게, 뭐 저는 호봉을 싫어해 갖고 그냥 우리 회사 이제 개발자분들의 최저 연봉은 얼마로 잡을 것인가, 홍석희 대표님이랑 토론을 하다가 우리도 이제 4천만 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별 상여가 있을 거고, 설 상여, 추석 상여가 조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익 쉐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가 첫 직원을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창업자 중심으로만 일을 했고, 이사님 두 분이서 했고, 저희는 에이전시들이랑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들이랑 일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리스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정 지출이 생기면 회사에 항상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고간에 돈이 좀 쌓이기 전에, 영업이익이 이제 좀 나오기 전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4천만. 이게 스타트업 치고는,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많이 받거나 정말 영업이익이 많거나 뭐 게임 업체 아니면, 제가 좀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쭉 보니까 뭐 NC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돼야 막 연봉이 엄청 높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컴투스, 뭐 위메이드 뭐 이런 데만 해도 평균 연봉이 4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뭐 거기서도 이제, 왜냐면 거기 개발자, 비개발자 직군이 있어서 좀 개발자는 평균은 높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최저를 4천으로 했다는 거는 나름 저희가 인재 확보에 목숨을 걸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이제 뭐예요? 인재를 왜 모시기라고 하겠어요? 돈을 더 줘가면서까지. 저희 수준에서 뽑으면은 3천대에서 거의 다 뽑아요. 3천대 초반에서. 그다음에 뭐 이익 시에는 아직 뭐 꿈도 못 따는 회사들일 거고, 예? 그다음에 저희보다 복지도 확실히 낮을 거고. 근데 왜 그러냐? 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인재분이 잘해주시면은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고 회사 가치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뭐 막 내가 너 취업하니까 선심 쓸게, 이따위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걸 한번은, 진짜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자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기업인지. 예? 그러니까 규모가, 이게 어떤 임계점이거든요. 여러분 자영업도 좋은 거고 기업도 좋은 건데, 여기서 드디어 자영업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속성을 따져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되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자영업과 기업을 나누는 뭐 기업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나눈다는 게. 근데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자영업은 그 오너가 정말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직접 뛰지 않으면은 회사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직원이 1000명이어도 오너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 자영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직원이 심지어 10명이어도 1000명보다 훨씬 작은 거라서 이게 막 규모만 보면 자영업 같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알아서 해서 오너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간다? 그거는 저는 이제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졌었는데 오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벤트들을 계기로 이렇게 뭘 따져보면, 내가 속한 회사는 과연 자영업 같은 회사인가 아니면은 기업 같은 회사인가. 여러분 주식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으면 이제 그거는 아무리 회사가 커도 이제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엄청 커지면 이제 그 배당이 있어서 반 정도는 뭐랄까, 반 정도는 어떤 기업이 이미 기업의 속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비상장 회사 중에서 큰 회사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너가 자기가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심지어 팔 수 있어야 인재들이 잘하면은 정말로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팔 수가 있으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가 돼야 저는 이제 그게 기업이 돼서 이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왜 기업 가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쿠팡은 흑자 회사가 아니에요. 적자 회사인데서도 이제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이잖아요. 예? 정말로 막 조 단위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적자 회사라니까요. 근데도 어때요? 창업자는 돈을 벌었어요. 회사가 어떤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배당 얘기는 조금 더 뭐랄까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오너는 인재 확보에, 그다음에 인재 보상에 열을 쏟을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스타트업이어서 되게 작아서 뭔가 자영업스럽다? 아니에요. 5명이 일하는 스타트업인데도 이 회사가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5명이 일해도 흑자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너가 만약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좀 5명 나오면 자기가 50명이 일해도 이런 흑자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서 심지어 오너가 신주가 아니라 구주를 팔 수 있어서 뭔가 이런,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회사에서는 오너가 인재한테 투자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매출 300억, 500억 이렇게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으세요. 뭐 직원도 뭐 250명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럼 그분은 기업이고 저는 그러면 저희 상상스퀘어, 더비, 안드로메디안 다 합쳐봤자 20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자영업인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첫 번째 좀 컨디션, 저는 제가 여전히 직접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스러운 게 있어요. 저희 회사는 제가 영업을 뛰어야 되고 제가 어떤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영업 경향이 큰 거죠. 예. 근데도 저희는 투자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상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자영업이었으면은 뭐예요? 그게 있어요. 이 왜 이 내가 속한 회사를 자영업 같은 회사인지 기업 같은 회사인지 따져보는 게 좋으냐 뭐냐면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 아까도 근데 심지어 돈도 아까 피독 PD님도 주식에서 번 거예요. 스톡 옵션으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1000명짜리 회사라고 칠게 되게 큰 회사예요. 중견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중견기업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업이란 말을 쉽게 붙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상받는 관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상해주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그래 나는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잘 내는데 우리 회사는 왜 저렇게 보상을 안 해줄까? 자영업 사장님이면 그렇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이 크고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오너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보상을 나누려는 마인드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상상스퀘어나 더비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더비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상상스퀘어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당장 보시는 것만 해도 고신세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제가 거기에 제가 벌어 받아야 될 돈인데 그냥 회사에 이렇게 갖다 박는 돈이 정말 많아요. 액수 자체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 거기에 최대 주주라니까요. 저는 이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되고 그다음에 1조 1000억 몇 천억이 된다는 거에는 솔직히 확신이 있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막 그걸 허황되게 막 저 막 3천억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매출 미니멈 100억에 영업이익 2, 30억 나오면은 이제 그 피어 그룹들, 동료 그룹들이랑 해서 이제 PR 따져보고 이런 거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이익 50억 됐다? 그러면은 뭐 진짜 당연히 저도 예를 들어 1000억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받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없어도 투자를 받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도 잘 나면서 우리는 당금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도모할 일이 없는데, 예?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근데 거기다가 앞으로 확장성까지 좋다? 그럼 이제 그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제대로 따져봐야죠. 그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꿈꿨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더비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여기는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 여기서 일하는 게. 그래서 저는 돈은 안 받으면서 상상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익 쉐어를 안 해본 연도가 없어요. 이익 쉐어를 안 해본 연도가 없어요. 왜?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분들이 잘 되면은 그거에 10배 수혜자는 저라니까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사는 데가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진짜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저께 이제 더비도 베타 테스트가 한창 끝나고, 더비가 이제 영어 독립 끝나면서 또 추가로 이제 저희가 새로 기획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더비는 그 다음에 또 B2B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아주 작지만 그다음에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 명 채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석희 대표님은 진짜 인재 오브 인재. 솔직히 난 돈 많이 벌면은 피도
뭐 PD님 뭐야, 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싶거든요. 인재 오브 인재인데 제가 그거예요. 우리 홍 이사님한테도 어저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내 꿈이 있다. 저는 이제 의장이니까 내 꿈이 있다. 뭐냐면은 나는 이익 쉐어라는 거를 연봉의 50%를 넘게 줘보는 게 내 꿈이다. 뭐 상상 스퀘어든 더비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다녔던 최고의 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에서는 뭐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뭐 특별 해갖고 너무 이할 때 그게 50으로 한정돼 있다. 나는 나를 고용했던 글로벌 회사를 매출 규모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처우에서 무조건 넘어서는 게 꿈이에요. 그게 진짜 플렉스거든요. 그거는 무슨 마이바흐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는 것보다 더 제 입장에선 훨씬 빛나는 일이고 훨씬 멋진 일이에요.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했던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우리 임원분들한테 회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상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 보자. 그리고 그렇게 회사 가치가 뭐 1조도 만들어 보고 뭐 몇천억도 만들어 보고 그럼 저는 뭐 30%, 40% 지금은 뭐 거의 50% 갖고 있는데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20%까지 떨어졌다 쳐요. 근데 뭐 1조 회사 해요. 2천억 벌어서 2천억으로 이제 사회 환원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또 어떤 이제 사회 환원 사업이니까 이제 영리적 관점보다는 무형 가치, 임팩트가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일에 도전하면서 또 자기 만족하면서 살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제가 이게 자영업이냐 여러분을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기업 가치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정말 확실하게 보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진짜 이게 오너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너는 또 오너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리스크를 떠안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장 괴로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주변에 오너분들이 많고 리더분들이 많은데 오너랑 리더는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위치라고. 그 대신 가장 늦게 벌으라고. 가장 늦게 벌되 가장 많이 먹는 거라고. 그게 오너의 권리라고, 권한이고. 그 대신 그 전에는 수많은 책임들을 져야 된다고. 예?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파하고 다니죠. 설파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냉정하게 그래 나는 능력자고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데 어 진짜 우리 회사는 그러면은 정말 올바른 회사인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인재라면은 나는 그럼 다른 회사 가는 게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100만 원 더 받고 싶다. 이런 것도 이직해도 좋은 조건이지만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단이 열렸다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상단이 열린 회사인가? 일단은 기업 가치로 이렇게 인정받지 않으면은 상단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단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뭔가 회사가 큰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우리 회사 이렇게 통 크게 보상을 안 한다? 그거는 오너가 제가 볼 때 기업 가치에 자신이 없고 뭐랄까 진짜 오너가 빠지면은 뭔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영업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되게 냉정하게 우리 얘기해 볼게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 여러분도 하이브에 들어간 거예요. CJ에 들어가고 저희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이제 상상스퀘어랑 뭐 더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피독 PD님의 본봉이 얼마였을까? 본봉. 제가 이거를 퀴즈로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퀴즈로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2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왜? 400억이나 스톡옵션으로 버셨다니까. 본봉은 3,800만 원이셨대요. 여러분보다 낮은 그러니까 피독피님보다 연봉이 높은 분들도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 많을 거예요. 과연 왜 그냥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구조가 아니고 내가 상단이 열린 거고 이런 거가 보상하는 구조가 아닌 회사였으면은 제가 볼 때 3억, 5억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분은 뭐 2억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성과로 보상을 받겠다고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일을 좋아해야 돼. 당연히 고수인 건 당연한 거고 이 일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일이라서 이게 되게 여러분 막 식상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단이 열린 데서 일하면서 성과급을 진짜 성과 베이스로 한번 진짜 인생을 쭉 가겠다. 여기 돈만 보고 가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내적 동기,
의미, 즐거움, 성장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 나 요번에 잘해서 10억 받아야지, 200억 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분들, 뭐 제가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해보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일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냉정하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오늘 좀 이게 어려워서 뭐 어디 뭐 딱히 이런 얘기 하는 데도 없고, 제가 막 진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졸꾸러러기 여러분 척 알아드실 거라고. 왜냐면은 거기에 여기에 뭔가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뭐 자영업을 나누고 뭐 기업을 나누고 다 비약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뭐 따져보면은 제가 나눈 기준이 개소리인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최소한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뭔가 관점의 차원에서 뭐 비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모순도 많아도 이 정도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게 정말 인생에 큰 도움 되거든요. 큰 도움 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얘기 여러분이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면 이제 진짜 이제 찐졸꾸드만 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회사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속해 있어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럴 때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투자를 했다는 건 아까 뭐예요? 이 오너가 주식 가치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본주의, 이 상장 시장의 매력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됐죠? 왜냐면은 뭐 식당 일 하시는 분들, 어떤 이런 서비스업 종사하시면 상단을 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 돈의 일부는 그런 회사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상단이 열린 데에다가. 그 대신 어떻죠?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배당 관점도 있고, 뭐 안정성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관점도 있다, 투자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네요. 너무 신나게 20분이나 떠들었네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저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특이한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매 눈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녕.